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엔 혈압약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혈당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뇨약이 추가되었고 어느새 콜레스테롤 약까지 한 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뱃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나이 탓 혹은 유전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먹고 있는 그 많은 약들이 질병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덮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는 대사증후군의 진짜 원인, 바로 노화라는 질병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집에 비가 새서 천장이 젖고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은 바닥에 물만 닦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붕을 고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대하는 방식은 바닥에 물만 열심히 닦아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억지로 내리는 약들은 바닥에 물을 닦는 걸레일 뿐입니다.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그의 저서 에이지 레이터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질환들은 서로 다른 병이 아니라 노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늙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면 이 모든 대사질환들은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 믿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95세에도 담배를 피우고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위스키를 즐기며 튀김 요리를 즐겨 먹는데도 혈관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우리는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까요? 바질라이 박사는 알베르트 아인슈테인 의과대학에서 수십 년간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오래 사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노화라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특별한 보호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불청객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제 노화를 치료 가능한 상태, 더 나아가 일종의 질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가 바로 나이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20대와 정상 수치인 80대 중 누가 더 심장마비 위험이 높을까요? 놀랍게도 80대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늙은 세포 자체가 가진 취약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려면 단순히 수치 관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전략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세포가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피 속에 설탕이 둥둥 떠다니게 만드는 현상이죠. 그런데 바질라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인슐린 대사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의 수치입니다. 보통 성장에 좋다고 알려진 이 호르몬들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장수 노인들은 이 수치가 적절히 낮게 유지되면서 세포의 성장은 억제하되 유지보수와 수리에 집중하는 모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고장난 곳을 고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여기서 절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했는데 이번 생은 틀린 건가?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의 유전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덕분에 우리는 약물과 생활 습관으로 그들의 몸 상태를 모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가 없어도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몸을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의 투자 강식을 따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이제 알약 하나로 또는 식습관의 변화로 당신의 늙어가는 대사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적게 먹기, 소식입니다. 쥐 실험부터 원숭이 실험까지 모든 동물 실험에서 수명을 연장하고 대사질환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칼로리 제한이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 불필요한 세포들을 청소해서 에너지로 쓰자라고 결정하죠. 이것이 바로 오토파지, 자가포식 작용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몸속에 쌓인 잉여 지방과 찌꺼기들이 태워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질라이 박사는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배사증후군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공복 시간을 늘려보세요. 음식을 먹지 않는 16시간 동안 당신의 췌장은 휴식을 취하고 인슐린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지방을 꺼내 태우는 지방대사 모드로 스위치를 켭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뱃살은 단순한 지방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공장입니다. 공복은 이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슈퍼에이저의 생체 리듬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꼬르륵 소리로만 듣지 마세요. 내 몸이 젊어지고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물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이미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1950년대부터 쓰인 이 저렴하고 흔한 당뇨약이 최근 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질라이 박사는 메트포르민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를 조절하여 노화 자체를 지연시킨다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없는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죠. 이것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회춘약 후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는 이유로 처방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화불량이나 비타민 B12 결핍 같은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태임이라 불리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약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질병 하나하나를 쫓던 방식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을 젊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치의와 상담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보다 더 즉각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바질라이 박사는 운동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지방을 태우고 뇌를 깨우고 간의 지방을 제거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먹은 잉여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식사 후 30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지만 걷기 시작하면 그 스파이크는 평평해집니다. 운동은 나중에 좋아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그 순간 당신의 피는 맑아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은 깨진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몸속 유전자들은 낮과 밤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야식을 먹으면 이 리듬이 엉망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나와야 할 시간에 코르티솔이 나오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혈당을 올립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대사 기능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7시간 이하의 수면은 비만과 당뇨의 직행열차와 같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쉬는 것. 이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최첨단 의학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와 깊은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바질라이 박사가 만난 100세 노인들은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넘기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한다고 혼자 고립되어 닭가슴살만 씹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건강한 식사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치유 효과를 줍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혈관의 평화입니다. 책 에이지 레이터는 희망적인 미래를 예고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나에게 딱 맞는 노화 방지 처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메트포르민이, 누군가에게는 특정 단백질 억제제가 처방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관리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질라이 박사가 주도하는 퇴임 임상시험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FDA가 승인한 최초의 노화 치료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 밝혀진 과학적 방법들로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버텨야 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당신의 수명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120살까지 침대에 누워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바질라이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건강 수명, 헬스 스팬의 확장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제 발로 걷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삶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의 특징은 앓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다가 며칠 앓고 평온하게 떠납니다. 이것을 이환기간의 압축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꿈꿔야 할 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질 끌며 아픈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게 살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삶.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과 참아낸 야식의 유혹이 그 존엄한 마지막을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밥 공기의 3분의 1을 덜어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주방에 불을 끄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늙고 병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 생각에 맞춰 늙어갑니다. 반대로 내 몸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어 라고 믿으며 행동하면 유전자 스위치는 좋은 방향으로 켜집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잘못된 과거가 만든 결과일 수 있지만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보다 강합니다. 니르 바질라이 박사의 연구는 우리에게 과학적 근거라는 든든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노화 지연의 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은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암, 치매, 심장병 등 모든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릴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사증후군은 개별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증상입니다. 노화를 공략하면 모든 수치가 좋아집니다. 둘째, 소식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근력 운동은 슈퍼에이저의 유전자를 모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현대의학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되 약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내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다음 병원 방문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검사 결과를 받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믿고 시작해보세요. 어떤 90대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70살에 늦었다고 생각해서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 그때 시작했으면 20년은 적겠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늦은 때는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심하든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내 몸은 오늘보다 젊을 수 있습니다. 에이지 레이터. 나중에 늙으세요. 지금은 건강하게 살 시간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다시 탄력을 찾을 것이고 인슐린은 다시 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움직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박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